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 이 권리당원 투표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 내용은 핵심이 뭡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좀 포인트를 예. 그거에 반발하는 이제 정치 신인이나 이제 원외 인사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조금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혼재돼 있는 거거든요. 가령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원외 인사들이 이 총선 도전할 인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 특별당규에 공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표가 돼 있다. 하위 20%의 경우 전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포인트가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마련된 안인데 그때는 그냥 아예 공천 배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현역들 반발이 심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 정당발전위원장, 이제 혁신위원장이죠. 그거 할 때 그거는 감산으로 해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나머지도 사실은 이번 특별당규에 없는 내용을 갖고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혼재돼 있고 오해죠. 오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포인트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 하위 20% 평가받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혁신공천의 포인트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기득권한테 현역 의원한테 유리하다. 그 부분은 지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시스템 공천의 규정이에요. 아하. 이제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이 있는데 단수 공천은 전략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격차가 크거나 그러니까 한 명만 하는 거잖아요. 한 명만 입후보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단수 공천이 되는 거고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구속됐거나 분구 지역이거나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역위원장이 없거나 이런 데는 이제 전략 지역으로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할 거냐 이런 두 가지가 있고 그것도 전략 공천도 20% 내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냥 없애면 총선 전략 자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어디 나왔다.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저기는 전략적으로 지정해서 최재성 보내야 된다. 그에 맞는 이제 구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짜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략 지역구는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 규정이 지금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략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낼 거냐의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단수 공천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지금 투표했으니까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